시험이 왜 이래요? 부터 시작해서 선생님 저 살아남았습니다. 사회문화 난리가 났죠. 지금 사회문화 몇 번까지 가냐면 46번까지인데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50번대까지 간다 그러면 전 과목 통틀어서 이런 지금 과목이 없어요. 근데 뭐 솔직히 뭐 다 의미가 있는 오답 이의제기는 아닌 것 같고. 반갑습니다. 땅나와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2023학년도 정치어법 대수능 진심을 담은 총평입니다. 고생 많았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박수 쳐주고 그 다음에 혹여라도 좀 이 수능에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못 받은 제자들을 생각하면 토닥토닥 보듬어주고 싶고 한 그 마음이 이게 인터넷 강의로는 전달이 잘 안 될 거고요. 선생님이 받은 뭐 문자 메시지랄까 뭐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DM 쪽으로 시험이 왜 이래요? 부터 시작해서 선생님 저 살아남았습니다. 많은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수업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수능 성적,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은 당연히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만 관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매해마다 딱 수능날 저녁 한 9시 반, 10시 정도가 되면 선생님의 아버지한테도 연락이 오거든요. 어떻게 제자들은 잘 봤니? 이게 계속 귀에 맴돌아요. 제자들은 잘 봤니? 잘 봤으면 좋겠죠. 그리고 잘 봤다는 게 어느 정도일까? 만점을 받아야만 잘 본 거냐? 이번 시험 만점이면 뭐 엄청난 거죠. 한두 개를 틀려도 뭐 3개까지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게 없지만 그래서 일단은 총평이니까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이 총평과 분석 및 해설 강의를 누가 들을 것인가를 고민해보면 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막 열려요. 정작 2023학년도 대수능을 치른 우리 시험장에서 고생한 제자들이 이걸 볼 것인가 보는 친구들 많을 거고요. 근데 또 내가 정법을 선택해서 2024학년도 내년 수능을 치러볼 그런 과목이 맞는 건가를 따지기 위해서 또 이 총평 듣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그냥 초석 선생님 모셨다는데 한번 그냥 보자 해서 클릭한 친구들도 있겠는데 일단은 누굴 대상으로 할 것인가 수능 치른 우리 자랑스러운 제자들, 대견스러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정법을 정말 해볼 만한 과목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그 예비 제자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아마도 학교 일선에서 우리 정법을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강의해 주시고 계시는 학교 선생님들 혹은 학원 선생님들도 이 영상을 보시지 않을까 하면서 그때 우리가 정법 강사로서 혹은 정법 교사로서 참 이 시험을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이게 어떤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기도 하겠는데 많은 생각을 하면서 총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단원별 출제 비중은 442, 442 출제 비중은 원래는요 443, 432 정도가 대체적인 출제 포메이션이었습니다. 443, 432 근데 여기서 엄청 쉬운 주제 있죠. 정치 과정, 뭐 투입 산출 모형 이런 걸 안 내버리고 그 다음에 5단원에서 킬러 주제 하나를 더 쑤셔 넣어가지고 여기서부터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었다. 그 다음 정답률 분석을 보시면 와 이거 참 선생님이 이제 분석 및 해설 강의를 바로 이어서 할 텐데 여러분한테 1번부터 20번까지 다 풀어드리는 게 의미가 있겠나. 그러면 또 시간이 상당히 또 많이 소요가 되고 많이 맞힌 문제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막 뭐 90% 넘는 것도 1단원 전체 4문제는 다 90%가 넘습니다. 그런 문제들까지 선생님이 다 짚어드릴 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무엇을 풀어주어야 될 것인가 낮은 순서대로 한번 골라봤어요. 근데 8문제만 풀면 되는 건가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 9번째, 10번째도 정답률이 6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10문제 정도를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형사 절차 원래 많이 틀리는 주제죠. 가족법 원래 많이 틀리는데 이 정도 급은 아니었어요. 선거 게임 이거는 38%가 어떤 느낌이냐면 손을 못 댔다 라는 느낌입니다. 하도 앞에서 독해가 안 되거나 뭐 정보량이 많은 그런 제시문 때문에 그 제시문을 독해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서 정작 원래 시간이 남던 상위권 수험생들도 막 부랴부랴 요 20번 문제를 분석을 했을 것이고 원래 시간이 빠듯했던 친구들은 진짜 손도 못 대고 끝나지 않았을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제대로 된 실력 측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 다음 법원과 헌법재판소 원래 많이 틀려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시면 형법의 이해 이번 시험에 또 하나의 트렌드랄까 이 형법의 이해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이 틀린 문제들이 또 뒤에 가서 막 이어지거든요. 13번 문제도 많이 틀리고 하다 보니까 잠깐만 5단원에서 여기 보세요. 5단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형법의 의미
뭐 실질적 의미형법, 형식적 의미형법 이것도 선지 하나에 들어가 있고, 뭐 아니면 더 나가서 죄형법정주의도 선지에 들어가 있고, 뿐만 아니라 무슨 뭐 범죄 성립, 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거냐, 그다음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도 긴급 피난과 또 정당 방위에 대한 또 구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또 막 갑자기 4단원에서 배웠던 불법행위랑 5단원에서 정리하는 형법에서 나오는 이 범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이런 것은요 진짜 유기적으로 학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개념이 완전 단락단락 단절돼 있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를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이거 배운 적이 있나? 여러분이 다 배웠어요. 진짜 안타깝지만 우리 이거 다 배웠는데 이걸 연결을 못 시키거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공통점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주세요. 불법행위랑 범죄조차도 공통된 게 있고 차이점이 있고요. 긴급피난이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와 정당방위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는 또 공통점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아예 대놓고 개념 강의 시작할 때는 1강에서 야 개념이 뭐야? 라고 현장에 온 수강생들한테 물어봅니다. 개념의 의미, 개념이 뭐냐? 무슨 뜻? 그거 가지고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개념은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특징은 공통점 차이점이고, 그건 비교해봐야 아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법행위와 범죄를 비교, 긴급피난과 뭐 정당방위를 비교, 아니면 연소자라는 개념과 미성년자를 비교, 법원, 헌법재판소 또 다른 면이 있잖아요. 이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선생님이 원래 상당히 선호하는 1등급 컷은 한 45점 정도거든요. 근데 뭐 평가 원장님이 뭐 최적이 45점 좋아하니까 45점으로 내보자, 이런 일은 없겠지만 42점은 너무 낮죠. 그래서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막 중상위권부터 막 주저앉기 시작하는 건데, 만점 받으면 표준 점수가, 이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표준 점수가 75점까지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약간은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오답 이의제기 현황. 오답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봤냐면 2022년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로 선생님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늘 요 촬영 출발하기 직전 모아둔 요 오답 이의제기, 이거 선생님이 이거 다 캡처를 해가지고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게 나름의 큰 자산이에요. 왜냐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정답이 발표가 되죠. 그런데 수능 뿐만 아니라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는 해설지를 공식적으로 평가원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왜 이거냐, 아니면 복수 정답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시면 어떡합니까? 너무 모호하다. 선생님이 여기 보면 경제, 당장은 지금 메가스터디에서 경제 강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선생님의 전공이자 아직도 많은 감정이 들은 이 경제 과목에도 오답이 제기한 친구들이 한 3명 있고요. 사회문화 난리가 났죠. 지금 사회문화 몇 번까지 가냐면 46번까지인데 이제 메가스터디 스튜디오에 도착해서 또 한 번 노트북을 열어보니까 또 늘었어.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그나마 정법은요 지금 하나가 늘어서 총 4개거든요 근데 솔직히 다 의미가 있는 오답 이의제기는 아닌 것 같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오답이 이의제기한 친구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본인 스스로의 개념이 조금은 부족했거나 헷갈려서 올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로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얼마만큼 많은 그 고민을 했으며 그 다음에 시험 끝나고 나서도 얼마나 억울했겠냐.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40번 때까지 갔다, 이제 거의 한 50번 때까지 간다 그러면 전 과목 통틀어서 이런 지금 과목이 없어요. 원래는 생활과 윤리 쪽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생활과 윤리는 한 10몇 개면 선방한 거예요. 우리가 오답 이의제기를 왜 보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얼마만큼 헷갈렸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총평이니까 이제 최적 학습법을 좀 소개를 할게요. 일단 선생님이 각종 우리 메가스터디에 오자마자 캐스트부터 시작해서 전체 커리큘럼 혹은 각 강좌별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촬영해 드리면서 이 점진적 과부하라는 말을 좀 썼는데, 이건 이제 운동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이게 개념 끝나면서 선거 분석 가고 유형 공략, 여러분 이게 유형 때문에 틀리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선생님한테 이제 시험지가 있는데 유형 때문에 틀릴 법한 게 15번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쪼개서 한 문장 한 문장씩 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예 아니요 점수 계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넣었다 뺐다 하다가 이제 실수, 이것만 유형이겠습니까? 그 앞에 가면 또 정부 형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원래는 그렇게 빡센 주제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의석 수를 먼저 던져주고 나서 그게 의석수가 감소했냐 늘었냐 보다가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당황스러워서 틀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유형들은요 마지막 파이널 코스 가면 다 연습되어야 하는 유형입니다. 근데 이거는 왜 선생님이 마지막 파이널 코스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시작부터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운동하러 갔는데 자기가 헬스장에 처음 온 상태에서 바벨 길쭉한 거, 바벨
그냥 허리 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들다가 지금 처음 들 때는 무게를 어떻게 칠 거냐, 그 무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도 있는 거고요. 자기가 딱 원하는 그 부위에 힘이 가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그건 처음에 자기가 공부할 때 몇 번 들어보다가 저 이렇게 하다가 잠깐만 요러니까 요 허벅지에 힘이 가는 거구나. 이거 여러분이 알 수도 있지만 누가 알려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근데 그게 10kg를 들 수 있어야 20kg를 들 수 있고 20kg를 들 수 있어야 30kg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10kg를 들었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계속 10kg만 들도록 하면 좋은 선생님 아닙니다. 아니 12kg 들게 하고 13kg, 뭐 15kg 이렇게 조금씩 과부하거든요. 과부하. 그 사람이 들 수 있는 것보다는 살짝 어려운 정도로 늘려놓고 그다음 근육 찢어놓고 거기다가 뭐 단백질 또 박아놓고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엄청 뭐 전문가인 것처럼 헬스 잘 못해요. 그래서 시기별로 선생님이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에 따라서 정말 좋은 컨텐츠로 알아서 자극받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발 시기적으로 맞게 개념할 땐 개념하고요. 그 다음 선거 분석할 땐 선거 분석하고요. 그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딱히 학습법이 없어요. 이거는 최적 학습법이니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제안하는 학습법과 가장 적합한 학습법이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20년 동안 강의해오는 과정에서 개발했지 않겠습니까? 다른 과목이지만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유형공략 특강이라는 걸 선생님이 제일 먼저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형공략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따로 문제풀이 따로 노는 친구들한테 이런 유형에 약하다라고 하면 그 유형을 집중적으로 연습시키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시작부터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빨리 읽어야 돼요. 이제 또 독해력 향상에 관련된 것도. 그래서 적당한 지문의 길이, 그 다음 적당하게 어려운 말들, 이거 좀 안 읽히는데 라는 느낌이 주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막판엔 이거죠. 시간 관리. 수능에서 20번까지 가는데 손도 못 댔다 하는 친구들은 진짜 실력이 형편없는 거냐? 그게 아니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개념과 더불어서 문제풀이 방법까지 익혔으나 이게 독해력이 안 따라주고 낯선 유형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시간 배분이 안 돼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울컥했겠습니까? 얼마나 거기서 고립감 느끼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아찔해요, 진짜. 그래서 정성스럽게 이 분석 및 해설 강의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총평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과목을 선택을 해도 좋겠는가 라고 고민하는 예비 고3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 혹은 이제 다시 도전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다른 과목이랑 안 맞으니까 정법으로 갈아탈까 하는 친구들은요, 정법을 선택했다가 포기한 사람한테 묻지 말고 정법을 정성스럽게 끝까지 공부했던 선배,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법이 어떤 과목인지를. 당연히 포기한 친구들이 있다면 포기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친구, 그러니까 만점 받은 친구란 뜻이 아니라 정법이 해볼만 하다라고 느끼는 그 선배한테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시면 그 이유가 여러분의 이유가 되면 되죠. 이 과목을 선택할 거냐 말 거냐는 매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과목의 본연적인 특징, 선생님이 나중에 과목 선택 가이드도 올려드리겠지만 최적이라는 사람의 이해관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조언을 해드릴 거니까 그런 것도 찾아서 꼭 도움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리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바로 우리 1번 다 풀이하지 않겠지만 분석 및 해설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최적이었습니다.